자, 여기 봐주시면 자, 일단 우리 가산세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이쪽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자, 이제 가산세 입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세금 계산서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동네니까요. 봐주세요. 자, 여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 문제는 거진 잘 나와요. 실제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가 됩니다. 말 문제로요. 보시면 일단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마 여러분 회계 1급에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받으셨을 거예요. 맞죠? 똑같이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와요.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두 장을 매출자가 매입자인데 세금 계산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자는 받기만 하는 상황, 매입자는 받기만 하는 상황.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자죠. 그리고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자가 되는 거고요. 매출자든 매입자든 그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 있죠. 세무사에서. 관리하기 위한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있어야 돼, 일단은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성명 또는 명칭은요, 누구만 필요적으로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냐면 공급받는 사업자만 반드시 적혀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성명하고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는 사람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시험 어떻게 장난을 가끔 치냐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장난을 가끔 쳐요.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이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필요적으로 반드시 적혀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작성 면허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숙제 냈었을 때 그 이론 문제 푸셨으면 공급시기 출제 많이 했죠. 그죠? 공급시기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뭐냐? 요거랑 연결시키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시기에 발급을 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는 인도일이란 말이에요. 원칙이. 근데 우리가 인도한 날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급시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뭐 선적일도 있었고,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뭐 다양한 공급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공급시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부가가치세에서 작성연어들이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는 이거예요. 작성연어들이 공급시기를 포괄적으로 감싸는 개념이에요. 포괄적.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의무적 기재사항은 적혀도 되고 안 적혀도 되는 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급 연월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급한 날짜예요. 인도한 날짜만을 의미하는 게 공급 연월일이에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얘는 인도한 날짜만 공급 연월이거든요. 여기 위에 작성 연월일은 인도한 날짜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 시기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이 뜻이겠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 사항에는 작성 연월일이지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뭐냐,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대요. 뭐 이때는 불이익이 있겠죠,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안 적거나 사실과 다르면 시험에서는 주로 말문제인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특히 시험에 그 말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매입세 공제 쪽을 좀 많이 물어봐요. 다음 중 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물어보니까 그 대비하셔야 돼요. 보시면 매입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안 적히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거 좀 외워주시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안 지루하죠, 여러분. 주말에 푹 쉬고 오셔가지고 이제 월요일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산세를 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는 법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가 되죠. 꼭 반드시 외우시고. 실기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우리가 법인은 매출을 따지지 않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은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시는 여건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낮으신 분들은 예외고 좀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저기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말 문제를 좀 대비해 주세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발급 시기 요거 자, 시험에 여러분들 가산세를 어렵게 내면은요 가산세 문구를 안 주고 날짜를 줘요. 날짜를 줘가지고 요게 뭔가 어떤 가산세인지 판별하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맞죠? 자, 보시면 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냐면 원래는 공급하는 때 발급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업무를 하다가 바쁘다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깜빡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발급해도 되냐면 여기 다음 달 10일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냐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24일인가요? 그죠? 그럼 내가 1월 24일 날 물건을 팔았대요. 그 원칙은 1월 24일까지 발급해줘야 돼요. 아시죠? 근데 요 문구에 따르면 2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제 문제는 2월 10일까지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세법상 의무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세법상 의무를 안 하면 가산세를 두드려 패요. 알죠? 그래서 세무 2급서부터는 신고서 문제가 어려우면 가산세가 나오면 어려워요. 여러분. 가산세가 없으면 그 회차는 쉬운 회차거든요. 신고서가요. 근데 가산세는 거진 낸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냈고요. 보시면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취 불성실 가산세 쉽게 보시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여기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다음 달 10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못 주고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가산세를 물리냐라는 거예요. 날짜를 보시면 여기. 자 5월 7일 날 상대방한테 물건을 판 거예요. 5월 7일 날.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려면 몇 월 며칠까지 주고받으면 돼요? 방금 살까지면.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제 6월 10일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제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가산세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그 미발급 미수치가 되겠죠. 발급을 안 하거나 발급을 안 받거나 아시죠? 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걸 늦게 하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9시 5분에 등교하는 사람 지각이죠. 근데 만약에 오후 1시에 등교했대요. 오후 1시에 등교도 지각이잖아요. 근데 세법은 너무 늦게 하면 안 한 것으로 해석해버려요. 아셨죠? 여기 이게 가산세 핵심이에요. 너무 늦게 하면 아예 넌 안 한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늦게 주고받으면 아예 미발급이나 미수치로 가요.
아시죠? 그 날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여기예요. 이게 지연과 미는 안 한 거, 그래서 지연, 늦게와 안 한 것을 가르는 기준을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날짜 가지고 판별하게끔 준다라고 했었죠. 보시면. 자, 여기에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이게 확정 신고 기한이 시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한이다라는 건 맨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죠. 맞죠? 그럼 7월 25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한은 우리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니까 1월 25일이 딱 기한이 되겠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연 발급과 미발급, 지연 수치와 미수치를 구분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보면 그럼 우리가 6월 10일까지 발급해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 날을 어겨서 6월 11일부터 주고받았다. 근데 우리가 5월 7일이면 여러분 1기잖아요. 그렇죠?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6월 11일부터 지금 사례로요.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때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7월 26일 이후서부터 주고받으면 안 받은 거예요. 주고받지 않은 걸로 해서 법에서. 그럴 때는 미발급 미수치로 해석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 볼게요. 공급자는 지연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팹니다. 근데 퍼센트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퍼센트 보는 건 좀 이따가 신고서 할 때 별도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연 발급하면 공급자는 1% 가산세 두드려 패고요. 그 다음에 미발급이면 상대적으로 가산세가 더 세야 되겠죠. 2배를 내요. 공급가액의 2%를 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아까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요. 그럼 법인은 전자를 반드시 해야죠. 맞죠? 근데 종이를 발급하면 어떡하냐? 일단은 미발급으로 가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거든요. 맞죠? 미발급이니까 몇 퍼센트를 패는 게 맞아요? 원칙은 2%를 패야죠, 여러분들. 미발급이니까. 맞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차라리 법인이 아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종이라도 발급하는 건 가산세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기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여전히 보되 가산세는 반절을 깎아줘요. 6% 반절인 1%. 아시죠? 그럼 결론은 뭐냐? 시험에 진짜 이렇게 줘요, 여러분들. 그냥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줬어요, 최근에도. 그럼 여러분들이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인은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자니까 종이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때리러 가야지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시죠? 일단 가산세가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2점 깎아버려요. 가산세가 중요하게 돼요. 모든 걸 1점 깎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좀 많이 깎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란에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2%를 2% 곱해서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1%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산세를 돌리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실게요. 여기. 자, 이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자 있죠? 매입자는 제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산세 하나고요.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 하지 않아도 제재예요.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맞죠? 그래서
매입자는 가산세 내지는 매입세 불공제 이렇게 두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근데 둘 다는 못 때려요. 둘 다 때리면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안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 매입한 금액이 10%를 안 빼주는 거죠. 그죠? 매입세 불공제는 그냥 10%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매입한 금액이 10%안 빼주니까. 10% 가산세랑 유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가산세가 아무리 높아봤자 3%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입세 불공제가 매입자는 더 큰 제재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자 일단 지연 수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혹시라도 시험에 지연 수치라고 나왔다. 여러분 늦게 받으면 왠지 매입세 불공제가 될 것 같잖아요.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요. 지연 수치는요. 그러면 일단 공제는 해줬으니까 가산세는 뺍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지연 수치했다라고 하면 매입한 금액의 0.5%, 0.5%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연 수치했다라는 걸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산세 입력하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시험에 쉽게 나오면 그냥 지연 발급이다, 미발급이다는 줘요. 아시죠? 어렵게 나오면 그냥 날짜로 줘버리고. 아시죠? 지연 수치라고 나오면 반드시 가산세 입력하러 가실 것.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미수취하게 되면 이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가 되버립니다. 세금 계산 받지 않으면. 이게 더 큰 제재라고 있었죠? 매입하는 금액이 10%안 빼주는 거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방금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미수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가산세를 어떻게 입력하냐는 거예요.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가산세 명세에 세금 계산서 어떻게 보는지는 쉽게 할 때 설명할게요.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연 발급이라고 있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주의하실 게 공급가액을 입력하셔야 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을 마지막에 우리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 세금을 갖다 내고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잘못한 건 금액에 대해서예요. 내가 세금을 다 몰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실 건 세액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게 100만 원이고 세액은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만 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100만 원으로 입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건 다 금액 기준이에요. 세액 기준이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세액 X, 세액 X잖아요. 근데 시험에 가끔씩 여러분이 하면 부가가치세를 집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 금액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최종적으로 하는 신고하고 납부만 세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조심해 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1%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화살표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1%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연 수치도 마찬가지로 지연 수치한 금액 있죠. 지연 수치한 금액을 63번에 입력을 하시면 여기 0.5%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얘네들은 묻힐 필요가 없는데 여기 저기 미발급 있죠. 여기 세금 계산서 미발급 여기에다가 금액 넣으시면 2%를 곱해요. 곱해가요. 곱하는데 아까 우리가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1% 깎아준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여기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여기에 2%가 아니라 1%를 곱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 됐어요. 좀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네, 10분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10시 2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